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급증세를 보이는 레바논에 1만 명분 진단키트 기부를 결정했다. 20일 기준 레바논 코로나19 확진자는 1만 347명이다. 최근 폭발 사고로 80여 명이 숨지고 7천여 명이 넘게 다쳤다. 폭발 사고 이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하루 450여 명 발생하는 등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아이오니아는 이 같은 레바논 현지 상황을 외면하지 않고 진단키트 2만 개 기부를 결정했다. 아이오니아는 코로나19 사태 전부터 레바논 현지에 대리점이 있어 거래를 지속해왔다. 그러다가 코로나19 급증세로 실시간 유전자 증폭 진단 장비와 자동화 분자 진단 장비, 핵산 추출 시약 진단키트 공급 물량이 대폭 확대됐다. 레바논에 이미 구축된 진단 장비에 이번에 기부되는 진단키트가 함께 쓰일 전망이다. 바카노 바이오니아 대표는 불의의 사고로 어려움을 겪고 가족을 잃은 레바논 국민들과 베이루트 시민들에게 깊은 위로와 안타까운 마음을 전한다며 이번 코로나19 진단키트 지원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바이오니아는 사드 셰리다 알카비 카타르 에너지부 장관 이 한국가스공사에 코로나 진단키트 장비를 보내달라는 SOS에 50개국과 공급 계약이 체결된 상황에서도 카타르의 진단 시스템을 우선 공급했다. 급한 불이 꺼지자 한국에 SOS를 친 알카비 장관은 한국 조선사에 LNG 선박 100척을 발주하겠다고 직접 발표했다. 외교에서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다라는 공식이 적용되는 만큼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바이오 기술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부각되고 있다. 아이오니아의 통큰 기부로 향후 한국 레바논 외교 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바이오니아는 전 세계 60개 이상의 국가에 코로나19 진단검사에 필요한 분자 진단 장비와 핵산 추출 시약 진단키트를 공급하고 있다. 동명부대 레바논의 의료품. 레바논에서 유엔 평화유지군 활동을 수행 중인 동명부대가 지난 4일 레바논 베이루트항 인근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와 관련 21일 베이루트 소재 레바논 총사령부 군수여단을 방문해 의료품 4,000세트 전달식을 갖는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앞서 동명부대는 지난 8일에도 부대가 보유 중이던 마스크 등 생필품 6,000세트를 레바논 정부에 긴급 전달했다. 국방부는 21일 지효군 주레바논 국방무관 일행이 이날 오후 베이루트 레바논 총사령부 소속 군수여단 본부를 방문해 이브라힘 아부드 군수여단장에게 화상연고와 소독약, 붕대 등 구급함 4,000세트와 함께 덴털 마스크 27,000장을 현지 구매해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도열 동명부대장은 레바논의 어려운 국가적 상황이 최근 폭발 사고로 나빠졌지만 우리 부대의 정성 어린 지원이 조속한 복구와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동명부대는 지난 2월 14일로 13년간 의료지원 15만 회, 완전작전 10만 회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김 부대장은 동명부대는 레바논 남부지역에서 불법 무기 유입을 차단하고 무장 세력을 감시하는 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밝혔다. 동명부대는 인도주의적 민군작전으로 레바논군과 주민들에게 신이 내린 선물이란 찬사를 받고 있다. 서울시 레바논 베이루트 희생자 추모 동참 19일 남산타워 점등. 서울시가 레바논 베이루트 폭발 사고 희생자 추모에 동참한다. 오는 19일 19시부터 2시간 동안 서울시의 대표적 랜드마크인 남산 서울타워에 레바논의 국기가 표출되며 합신 배경이 국기색인 붉은색과 초록색, 흰색으로 물든다. 이와 같은 점등 행사는 주한 레바논 대사관의 희생자 추모를 위한 행사 동참 요청에 서울시가 참여 의사를 밝히며 이루어지게 되었다. 지난 8월 4일 레바논에서 발생한 대규모 폭발 사고로 인해 수도 베이루트는 절반 가까이 파괴되었고 8월 14일 현재 사망자는 200여 명, 부상자는 6천여 명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희생자들을 애도하기 위해 국제사회의 연대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3월 29일 뉴질랜드 크라이스트 처치시 총격 테러 희생자 추모를 위한 점등 행사에 동참한 바 있고 이 밖에도 폴란드, 라트비아,
UAE 국경일 기념 점등식을 진행하기도 하는 등 국제사회의 여러 경조사의 점등 행사를 활용해 동참해왔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불의의 사고로 깊은 상처를 입은 레바논 국민들과 베이루트 시민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며 서울의 랜드마크인 남산 서울타워 주모점 등을 통해 아픔을 함께하려는 서울 시민들의 마음이 레바논 국민들에게 닿을 수 있기를 바란다. 나아가 다시는 이러한 비국적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고 전세계 인류의 평화와 안녕이 보호받기를 염원한다. 고 덧붙였다.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개발에 세계 각국이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미국 제약회사 존슨앤존슨은 다음 달부터 전 세계 180여 곳에서 최대 6만 명을 대상으로 코로나 백신 3상 임상시험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중국 국영 제약사인 시노팜은 아랍에미리트에서 참가자 1만 5천 명을 모집해 3상 시험에 착수했다. 영국 아스트라제네카도 전세계 4만 7천 명을 대상으로 3상 시험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미 미국 바이오 기업 모더나와 대형 제약사 화이자는 지난달부터 각각 3만 명을 대상으로 3상에 착수했다. WHO에 따르면 현재 코로나 임상시험 단계에 접어든 백신 후보는 20여 개다. 3상 시험은 의약품으로 판매되기 전 마지막 단계다. 3상을 통과하면 사실상 백신 개발의 할부 능선을 넘는 셈이다. 각국이 막바지 백신 개발에 집중하는 가운데 한국 역시 최근 코로나 표적 치료제 관련해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었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이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의 동물 실험에 성공한 것이다. 약물 대신 코로나19 완치자에게 공여받은 혈장으로 치료하는 방법도 함께 연구하고 있다. 한국, 멕시코의 50만 달러 상당 코로나19 진단장비 키트 지원. 우리 정부가 멕시코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을 돕기 위해 한국산 진단 장비 등을 지원했습니다. 주멕시코 한국대사관은 21일 멕시코 시티의 멕시코 외교부 청사에서 한국 정부가 제공하는 50만 달러 상당의 인도적 지원 물품 기증식을 열었습니다. 지원 물품은 한국산 유전자 증폭 진단 장비 6대와 진단키트 4만 8천 회분으로 의료기관에 전달돼 멕시코의 코로나19 진단 역량 확대를 위해 쓰이게 됩니다. 멕시코는 6.25 전쟁 당시 한국의 물자를 지원했으며 상당수의 멕시코인이 미군 소속으로 참전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정인 주멕시코 대사는 이날 기증식에서 어려울 때 친구가 진정한 친구라며 한국과 멕시코의 관계가 한 단계 격상하길 기대했습니다. 마르타 델가도 멕시코 외교차관은 한국이 기증한 물품으로 적절한 코로나19 진단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고마움을 표시하면서 양국 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 강화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멕시코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54만 명, 사망자는 5만 9천 명가량입니다. 유엔기구 레바논 인구의 55% 이상 빈곤 상태. 유엔 서아시아 경제사회위원회는 21일 지중해 연안 국가 레바논 인구의 55% 이상이 빈곤 상태라고 발표했다고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ESCWA에 따르면 올해 레바논에서 빈곤 인구 비율은 지난해 28%와 비교하면 2배 수준이다. 특히 레바논 내 극빈층 비율은 지난해 8%에서 올해 23%로 3배 가까운 수준으로 상승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ESCWA는 레바논에서 중산층이 크게 무너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인구가 약 680만 명인 레바논은 경제위기에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수도 베이루트 폭발 참사 등의 악재를 잇따라 만났다. 레바논은 국가부채가 벅셔 해스웨이의 회장이자 포브스 선정 세계 부자 5위 워렌 버핏, 20세기 최고의 펀드 매니저로 금융사의 신화를 쓴 조지 소로스와 함께 세계 3대 투자자로 유명한 짐 로저스가 지난해 11월 멕시코에서 열린 특별 정상회의 한 아세안 CEO 서밋 행사에 직접 참석했었죠. 로저스 회장은 글로벌 무역 환경 변화와 아세안의 역할이라는 주제의 기조연설을 통해 마치 예언이라도 하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드라마틱한 변화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아시아에서 한국은
한국은 앞으로 가장 흥미로운 곳이 될 것이다. 반면 일본은 이미 정점을 찍었고 지금은 계속 쇠퇴 중이다. 뿐만 아니라 짐 로저스는 최근 일본 주간 아사히의 기고에서도 내가 봤을 때 일본은 코로나19 대응을 잘하고 있다고 말할 수 없다. 아베 총리는 이번 대응에 있어서 효과적인 수단을 쓴 것 같지 않다. 그가 지도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결국 일본 국내 상황이 악화됐다. 결과적으로 일본 정부의 코로나19 대책은 아시아 최악의 수준이다. 라며 현 일본 정부의 대응에 대해 여과 없이 쓴소리를 날렸습니다. 마치 짐 로저스의 예언이 적중한 듯 현재 일본 내에서도 아베 정부의 대응에 대한 지적과 비판이 끊이질 않고 있는 반면 한국에서는 상대적으로 다소 안정적인 방역을 유지하는 가운데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해 정부와 기업 그리고 국민들이 분주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포스트 코로나 외교에 대한 칭찬이 끊이질 않고 있는데 지난 10일 외교부의 발표에 의하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지난 9일에 열린 제9차 코로나19 국제협의 외교장관 화상회의에 참석해 방역을 안정화한 가운데 글로벌 경제 회복을 위해 국가 간의 필수적인 교류를 유지해야 한다. 한국은 국경을 개방한 채 경제적, 인도적 차원에서 필수적 인력 이동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왔다. 또한 한국 정부는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양대축으로 한국판 뉴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고 언급하며 국가 간 적극적인 소통과 공조를 바탕으로 필수적 교류를 통해 함께 경제 회복 및 발전에 힘쓸 것을 강조했습니다. 한국, 캐나다, 호주, 인도네시아, 모로코, 페루, 싱가포르 등 7개국의 외교장관이 참석한 이번 화상회의에서 강경화 장관은 한국 수도권을 중심으로 최근 산발적인 집단 감염이 발생해 아직 안심할 단계가 아닌 만큼 경계를 늦추지 않고 끝까지 방역에 힘쓰겠다. 백신은 전 세계 인류를 위한 공공재로서 서로 협력하여 개발 후 안정적인 보급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라고 덧붙여 장기화되는 코로나19 사태에 함께 대응하기를 강조했죠. 실제로 한국은 세계 백신 면역 연합 가비에 2010년부터 기여해온 아시아 최초의 공여국으로 올해에만 벌써 500만 달러를 지원했고 최근 화상회의로 열린 2020 글로벌 백신 정상회의에 강경화 장관이 참석해 한국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총 3천만 달러를 기여하겠다는 뜻을 전한 바 있습니다. 안정적인 방역을 기반으로 경제 발전을 위한 국제 공조의 의지를 강하게 표명한 한국에서는 최근 한국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주한 외국 대사들의 움직임이 분주해졌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랑가나탄 주한 인도 대사는 지난 9일 전국 경제인 연합회 컨퍼런스 센터를 방문해 권태신 부회장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권 부회장은 한 인도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개정 협상을 잘 마무리해 연내에 발효될 수 있도록 인도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했죠. 이에 랑가나탄 대사는 인도 정부가 3조 달러 수준인 경제 규모를 5년 내에 5조 달러 선으로 성장시키고자 목표하는데 이를 달성하려면 한국 기업들의 활발한 투자가 꼭 필요하고 특히 뱅킹 분야에 있어서는 다른 어떠한 나라보다 한국의 도움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달 27일에는 우마르 하디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와 전경련에서 간담회를 갖고 포스트 코로나 경제 협력 방안에 대해 토론했습니다. 인도네시아 대사 역시 한국 기업이 인도네시아에 더 적극적으로 투자해주기를 요청했는데 2021년부터 착공 예정인 40조 원 수준의 대규모 프로젝트인 인도네시아 신행정수도 건설 프로젝트에서 한국 기업이 스마트시티, 도로, 수자원 등 전반적인 인프라 구축에 참여해 2024년 수도 이전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외에도 슈테판 아우어 주한 독일 대사,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 등 여러 주한 외국 대사들이 한국 기업의 투자를 요청하고 있는데 특히 중국 대사의 경우 온라인상에서 진행되는 웹 세미나의 자리를 통해 중국 양회 이후 한중 관계 전망이라는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싱하이밍 대사는 중국이 5G, 산업인터넷,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의 정보통신 분야와 첨단 기술 응용 분야 그리고 과학, 산업기술 분야 등의 기반을 다지는 신인프라 건설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데 있어 한국 기업의 관심과 적극적인 투자에 대해 어필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8조 위안 규모의 중국판 뉴딜을 소개하며 한국과 중국이 실질적인 교류를 통해 경제 협력을 위해 노력한다면 시진핑 국가주석의 방안은 자연스럽게 성사될 것이라 덧붙였죠. 앞서 언급한 짐 로저스의 예언처럼 한국은 세계 여러 국가에서 경제 협력을 함께 하자고 러브콜을 날리고 있는 흥미로운 존재인데 그에 반해 일본은 최근 전 세계에 확산되고 있는 인종 문제 관련 운동에 대한 애니메이션 동영상을 일본 NHK에서 만들어 지난 7일 트위터에 올렸다가 거센 비난을 받고 바로 삭제하는 해프닝이 있었죠. CNN의 보도에 의하면 NHK 방송이 만든 이 애니메이션 동영상은 복잡한 인종 문제를 제대로 설명하기는커녕 시청자들을 오히려 더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었다며 맹비난을 받았습니다.